스위스에서 개발하고 캐나다에서 만든 해병 장갑차 라브 25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 해병대의 강철 봉고 라브 25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라브 25는 병력 수송, 대공, 대전차, 화력 지원, 군안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장갑차로서 신속하게 기동하는 미 해병대에 맞춰 뛰어난 기동성과 높은 범용성을 갖췄습니다. 라브 25는 스위스의 모바그가 개발한 것을 캐나다에서 생산한 것으로 그 범용성을 인정받아 지금까지도 미 해병대의 주력 장갑차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투입될 수 있는 라브 25는 기본 무장으로 M242 25mm 기관포와 M240 7.62mm 기관총을 갖추고 있죠. 또한 8발의 연막탄이 발사기 안에 별도로 보관되고 조종수, 전차장, 사수 외에 6명의 병력이 탑승하며 3분대로 수륙량용 기동이 가능합니다. 라브 25는 성능보다 범용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덕에 여러가지 파생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미 해병대를 위해 1997년에 개발된 라브 AD는 두 가지 대공용 무장을 갖췄는데, 하나는 음속의 3배 속도로 표적에 접근하며 사거리는 4km인 스팅어 미사일이며, 다른 하나는 분당 18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2km인 가우 12U 25mm 벌컨포입니다. 이런 라브 AD는 조종수, 전차장 외에도 대공용 회전포탑에 2명의 운용 인원이 필요하죠. 또 다른 파생형인 라브 AT는 포탑 대신 토우 발사대가 장착된 파생형으로, 이 발사대는 평소에 접힌 상태로 운행하다가 쏠 때는 세워야 합니다. 그 외에 7.62mm 기관총이 전차장 자리에 달리며 조종수, 전차장, 토우사수, 장전수 등 총 4명이 탑승하는데요. 이어지는 파생형인 라브 C2는 차 안에 지휘 통제용 장비를 갖춘 일종의 이동 지휘 본부로서 사용되죠. 또 다른 파생형인 라브 AG는 포탑에 90mm 포가 장착된 파생형으로 경장갑 차량과의 교전에서 유용하며 미국에서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파생형인 라브 M은 라브 25에서 포탑을 제거한 대신 81mm 박격포를 설치한 것으로 7.62mm 기관총이 장착되며 조종수, 전차장, 박격포 운용 인원 3명이 탑승합니다. 마지막 파생형인 라브 R은 5톤급 크레인붐과 14톤급 윈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전장에서 파손되거나 기동할 수 없는 라브 시리즈 군안용으로 사용하는데요. 미 해병대는 총 401대의 라브 25와 95대의 라브 AT, 50대의 라브 C2, 50대의 라브 M, 45대의 라브 R을 운용하죠. 이런 라브 시리즈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냉전이 한창인 1970년대 소련군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전략을 세워놓은 미군이 1980년대에 들어서자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전략을 전체적으로 바꾼 데 있습니다. 중동과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지전이 터졌을 때 자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72시간 안에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미군을 투입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인데요. 이를 위해 개발된 장갑차가 바로 라브 시리즈였던 것이죠. 라브 시리즈는 6륜 혹은 8륜 차륜 장갑차로 궤도 장갑차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가벼워 항공기로 공수하기 좋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차체는 기관총이나 포탄 파편 정도만 막을 정도로 가볍게 만들었지만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빠른 기동성으로 부족한 방어력을 대신했습니다. 라브 시리즈는 범용성 높은 기본 차체에 다양한 파생형을 상정해두고 개발됐는데요. 특히 수륙량용이 가능한 덕에 대체로 수륙량용 차량이 부족한 미 해병대의 주력 장갑차로 1985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죠. 미 해병대에 배치된 라브 시리즈는 1991년 걸프전을 통해 그 성능을 가감없이 발휘하였으며 높은 기동성과 공격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라브 25에 달린 25mm 기관포로 전차를 잡는 건 무리 같지만 실전에서 이라크군 T-55, T-62 전차의 측면 장갑을 관통함으로써 그 공격력을 증명했습니다. 라브 시리즈의 활약을 지켜본 미 육군은 1990년대 후반 신속대응군 스트라이커 여단을 창설할 때 스트라이커를 주력 장갑차로 채택했는데요. 사실 이 스트라이커는 라브 시리즈 최신형 라브3의 개량형이죠. 라브3는 장갑과 데이터 통합 장비, 센서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엔진까지 개량한 모델로 제너럴 모터스가 개발해 1999년부터 실전 배치했습니다. 라브3는 캐나다군, 뉴질랜드군 등에서도 기계와 보병용으로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라브 시리즈와
연이 깊은 곳은 누가 뭐래도 호주군이죠. 호주군은 1990년부터 라브 25를 15대 구매해 차륜장갑차의 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부분을 개조해 AS 라브라는 제식명으로 도입했는데요. 이는 호주군이 1960년대부터 질리도록 써온 M113 궤도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서였죠. 호주군은 일찍이 영국에서 들인 차륜장갑차를 써봤지만 안 좋은 추억만 남기고 퇴역시키더니 차륜장갑차는 쳐다도 안 보다가 라브 시리즈의 활약에 마음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AS 라브는 호주군의 마음에 쏙 들었고 덕분에 차륜장갑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호주군은 AS 라브 중 포탑을 제거하고 병력 수송용으로 만든 모델도 도입했는데요. 이를 AS 라브 PC라고 부르죠. 미 해병대에서는 상륙돌격 장갑차를 대량으로 운용하지만 호주군은 그렇지 않아서 AS 라브 PC가 나온 것입니다. 호주군은 이런 AS 라브를 30년간 잘 굴리더니 신형 차륜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정했는데요. 신형 차륜 장갑차로는 독일의 복서를 선정했고 이어진 신형 궤도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는 K-21 보병전투차의 호주형 AS-21 레드백을 선정했습니다. 이렇듯 라브 시리즈는 가격과 범용성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서 많은 나라에서 관심 가지는 인기쟁이지만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애초에 장갑이 얇은 탓에 RPG 공격에 취약해서 이라크전에 투입됐을 때 슬랩 나머를 다는 것으로 대응했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던 미 해병대는 라브 시리즈에 대한 수명 연장 사업 슬랩을 실시했습니다. 1차 슬랩에서는 열상에 잘 안 보이게 개선된 배기구 상단 패널, 강화된 전자장비, 서스펜션 등 여러 부분을 개량했는데요. 2006년에 실시된 2차 슬랩에서는 재설계된 배기구, 전력 구동식 포탑, 개선된 열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최대 14.5mm 탄을 막는 장갑, 급조 폭발물 처리 장치 등이 적용됐죠. 2007년에는 공격력 강화 사업으로 25mm 기관포 성능이 향상됐고 이는 미 육군의 M2 브래들리 개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슬랩을 거친 라브 시리즈는 라브 25A1과 라브 25A2로 명명됐는데요. 미 해병대 외에도 미 육군이 공수부대를 위한 공수장갑차로 라브 25A2를 도입했죠. 이미 스트라이커가 있는 미 육군이 굳이 라브 25A2를 도입한 이유는 바로 중량 때문입니다. 중량 때문에 낙하산으로 공수하려면 스트라이커보다 가벼운 라브 25A2가 필요한 것이었는데요. 낙하산으로 공수하지 않아도 라브 25A2가 스트라이커보다 가벼운 만큼 많이 옮길 수 있죠. 라브 시리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9년 1월 제너럴 다이내믹스와의 3,700만 달러 계약을 통해 2021년부터 라브 25A3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적용된 부분은 엔진블록 개선, 새로운 변속기, 새로운 발전기, 디지털 계기판 등으로 새로운 발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이용해 군 네트워크에 접속해 받은 정보를 가지고 더욱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요즘 빠질 수 없는 드론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 잘 만든 무기 하나, 열신무기 부럽지 않네요. 해병 8박미인 라브 25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